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코인을 사랑하시는 코인 투자 여러분,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대를 해볼 만한 코인인데요. 우리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볼 코인, 메디블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병원대 그 의료와 관련된 코인. 주식에서 주로 의료 바이오 그쪽이 좀 핫한 것처럼 이쪽 코인 세계에도 의료에 관련된 코인이 있는데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오케이. 자, 일단은 제 프로필들 아시고 제 필명은 매시쌤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코이니즘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여러분들의 정보를 돕기 위해서 코이니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오늘 메디블록이라고 해가지고 코인을 들어갈 텐데 들어가기 전에 글로벌 시장 한번 살펴볼 거예요. 최근에 그 코인 시장이 박스권을 지금 현재 칼륨유는 멈추고 700만 원을 지지하다가 올라가다가 멈추고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야죠? 답답함? 네, 일명 빨래주 장사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시황들 한번 살펴보면은 핫한 최근에 이슈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 전에 제가 중간중간에 시황을 잠깐 설명드렸을 때 가장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SEC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원래 9월 30일 날 승인을 결정하기로 했는데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3개월 뒤로 연기됐는데 왜 그럴까요? 그만큼 심사숙고를 한다는 뜻으로서 지금 비트코인 ETF 승인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 물론 언젠가는 되겠죠. 오히려 이런 말들을 하죠.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환율보다도 더 변동성이 없죠. 그래서 오히려 승인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죠. 비트코인이 되기 전에 비트코인 선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비트코인 선물들은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선물 다음에는 보통 ETF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나서 승인을 하려고 한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좀 기대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들이 있는 게 뭐냐면은 최근에 리플이 좀 핫한 이슈를 보고 있는데 리플이 트럼프 행정부와 XRP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에 대한 CEO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컨퍼런스에서도 클린턴과의 어떤 연설을 주도했었고 이번에는 트럼프 행정부와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래에 대한 좀 뭐라고 할까요? 긍정적 리플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3대 코인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이더리움이 하드포크 테스트를 했는데 아쉽게도 이번에 공개가 좀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콘스탄티노플을 공개하기로 했었는데 조금 연기됐으니까 이더리움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관망세로 지켜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우리 오늘 코인 들어가겠습니다. 자, 바로 메디블록이라고 언급해드렸었죠. 메디블록이라는 코인입니다. 앞에 약자를 보시게 되면 좀 냄새가 나죠? 네, 의료 쪽에 관련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는 참 평균 수명이 점차 늘어나고 있죠. 그전이라고 해봐야 우리 한 7, 80년대 우리 할아버지 그때 세대에는 60, 70 되면은 오래 사셨는데 최근에는 평균 수명이 이제 120이 아니야. 이제 우리 세대는 150이 될지도 몰라. 어떻게 해야 돼? 그만큼 의료가 발전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메디블록이 탄생된 배경을 잠깐 봤을 때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의료 경험의 재창조라라고 해서 이 좀 글을 좀 포인트를 키워야 되는데 이쪽 메디블록에 대한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개인이 이게 이제 키포인트죠. 개인이 정보의 흐름을 매개체가 되고 그럼 지금까지 의료에 대한 정보를 갖다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병원이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병원 갈 일이 많지도 않죠. 근데 병원 가면 안 되죠. 병원 가면 안 되는데 병원에 갈 일이 별로 없어.
근데 여기서는 그 정보를 다 개인 나는 알고 있어. 사실 나 저번에 허리가 아파서 갔다 왔어. 본인만 알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개인이 어떤 정보를 이렇게 그 어떤 한쪽에 모아놓고 그를 정보를 갖다가 쌓아놓으면은 계속 DB가 쌓일 거 아닙니까? 사실은 DB가 쌓이는 것을 공유해서 어떤 기관에 주고 어떤 그런 아이템이에요. 나름 신선해 보이죠. 물론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봅시다. 메디블록은 블록체인. 여러분 뭐 이슈가 다 아시죠? 뭐 블록체인 다 뭔지 아시죠? 어떤 공개형 장부에 기록하고 거대한 컴퓨터에 공개적으로 장부를 기록한다 이거죠. 아무튼 이걸 탈중앙해서 뭐라고? 개인 건강 기록 플랫폼이래요. 개인 건강 기록 플랫폼이라고 메디블록은 이슈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들이 건강한 기록을 플랫폼으로 만들고자 하는 기술인 기업이다. 이게 메디블록이라고 보는데 그게 메디블록 코인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특화시킨 거죠. 어떤 데는 뭐 게임을 특화시켰고, 어떤 데는 뭐 골프, 뭐 당구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의료에 대한 최근에 뭐 핫한 코인들이 많이 있죠. 의료에 관련된 코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또 한번 쭉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환자들 개인이 메디블록 서비스를 이용해서 파편화된 그러니까 분산돼 있다는 거죠. 정보가 분산돼 있던 자신의 의료 정보들을 예를 들어서 뭐 그 모 병원 대형 병원 갔다가 뭐 원자력 병원 갔다가 아니면 동네 정형외과 갔다가 이렇게 병원들 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파편화된 그 분리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한 곳에 모아. 그리고 사실 병원끼리는 어떤 경쟁 체제 있잖아요. 응? 경쟁 안 가르쳐 주잖아. 잘 안 주려고 하잖아. 아 우리 병원 오셔야죠. 그런 거 공유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인들이 정보들을 갖다 한 곳에 모아주는 그 정보를 갖다가 한쪽으로 모아서 자기네들이 서비스하겠다라고 하는 코인으로 보시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그런 정보들을 모은 것들을 이제 보상을 좀 해주겠죠. 그걸 리워드라고 하는데 그거 갖다가 보상을 해주는 방식으로 채택하려고 하는 코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정보의 소유자인 환자에 의해서 결정된답니다. 무엇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 요게 저는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어떤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은 누가? 기본적으로 정보를 소유자가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자동으로 될 수 있는 뭐 그런 것으로 좀 가면 좋을 텐데 아직 현재 단계에는 그런 것이 현재 안 되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요게 현재의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라고 전 지적해 주고 싶고요. 또한 메디코 토큰을 가지고 있을 때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죠.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개인 중심의 의료 관리와 활용은 지금은 생각할 수 없는 다양한 양질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가능케 할 것이고 물론 이게 전제 조건이 무엇이어야 된다? 정보를 본인이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타이핑 쳐서 가입을 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그게 과연 순으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걸 갖다 스캔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은 고민해야 될 메디블록 그 본사에서 코인 만드는 업체에서 그걸 고민을 해서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서비스하게 되면 굉장히 좋죠. 우리 한 번에 정보를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놓으면은 그 정보를 본인이 꺼내든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꺼내든 아무튼 그런 것들이 블록으로 쌓여서 누구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참 좋은데 이 개인이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사실 우리 그 나이롱 환자들 있잖아요. 병원 가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나이롱 환자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보가 그것도 우리가 메디블록 쪽에서 좀 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의료정보 시스템에 꼭 블록체인이 기술을 도입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이 말한 것은 메디블록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대변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고 저는 그걸 좀 지적하고 해석하고 싶은 것이고 기존 시스템에서는 환자 개개인이 의료정보를 보관했죠. 아까 조금 전에 처음에 했는데 이제는 데이터 신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메디블록 기술을 활용하면
개인 중심으로 데이터가 유통되어도 이를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보다 담보할 수 있다. 글쎄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메디블록을 활용한다고 해서 그 의료 기술, 의료에 대한 물론 병원이 다 병원은 괜찮은데 자기가 가짜로 정보를 입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신뢰는 담보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해결점을 좀 찾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메디블록 이거는 이 전 세계 의료에 대한 코인들이 많지는 여러 개 있는데 우리 메디블록은 사실 메이드 인 코리아야. 좀 기쁜 일이죠.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주식회사 메디블록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서울 강남구에 보통 그 코인에 관련된 회사들은 전부 다 강남에 몰려 있죠. 거래소도 다 강남에 몰려 있는데 자 그다음에 여기에 주장하는 개인이 플랫폼이 되는 의료정보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고요. 경제적 인센티브 여러분들이 이제 의료를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거기에 리워드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받을지는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활용화가 되게 되면 의료 서비스는 당연히 향상되겠죠. 시간도 절약되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무엇을 관가해서 안 된다면은 물론 메디블록은 파트너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나름대로 국내에서 여러 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은 이거예요. 파트너 프로그램이라 가지고 메디블록이 이제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그 의료 공급인 있죠. 의사들. 그다음에 기관이라고 하면은 국립의료원이라든지 그런데 그다음에 공급 의료원이라면은 이제 의사분들이 이렇게 여기다가 본인들이 그 의료 기록 기록해야 되는데 시간 있을까요? 저는 제가 의사라면 바빠 죽겠는데 지금 이걸 갖다가 메디블록 공급인들 의사분들이 환자에 대해서 기록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 공유해 줄지 안 해줄지. 저는 이걸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기관들도 모르겠어요. 그 정부에서는 당연히 어떤 정부의 데이터를 한 곳으로 좀 그 법률적인 제도가 좀 그 해결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법률에서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의무적으로 어떤 국가 정보 기록원 그런 데에 공유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걸 갖다가 메디블록 블록하고 제휴를 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메디블록이라는 코인은 굉장히 유망하겠죠. 따라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그 팀들이 탄탄하게 돼 있습니다. 국내에 탄탄히 돼 있고 하는데 이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팀들이 탄탄하게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다면 메디블록의 현재 시세는 어떻게 돼 있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그래서 어떻다고 결론이 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게 되면 공급량이 지금 현재 약 100억 개입니다. 최근에 트렌드가 10억 개의 수량이 늘어나고 있죠. 100억 개로 늘어가 있는데 지금 총 공급량은 100억 개이고 지금 현재 한 31억 개가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즉 30에서 40%가 지금 시장이 풀려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 그 메디블록 같은 경우에는 ERC20 기반인데 여기 현재 코인에서 약 206위, 물론 코인 마켓 기준이에요. 전 세계 기준이 아니라 코인 마켓에서 랭킹을 매길 때 현재 206위 정도가 되고 있고 보시게 되면 시가총액을 잠깐 볼까요? 시가총액은 약 220억 정도가 되네요. 나름대로 평가를 제대로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봤을 때 최근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최근에 여러분들은 좀 지나간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10월 5일 날이었습니다. 2018년도 10월 5일 날에 업비트라는 곳인데 업비트에 상장되자마자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한 5원이었었는데 시작가가 얼마까지 올라가 있어요? 보이시죠? 5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5원에서 한순간에 50원까지 올라갔다가 시작하자마자 거의 한 30분 안에 쫙 올라갔다가 다시 군대에 이런 용어 쓰죠. 원위치. 그래서 다시 원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가격 올라갔을 때 이제 물량을 파는 것이겠죠. 그 ICO 참여했던 분들이 가지고 있던 물량을 수익 실현하면서 팔면서 가격이 원위치가 있는데 지금은 약 7원 정도가 돼 있습니다.
실용용어 돼 있는데 그러면 얘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실 때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은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해 드렸었죠. 여기가 지금 가격을 싸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얘가 메디블루 코인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거라고 봅니다. 핵심 포인트고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개인들이 과연 메디블록에 여기에 정보를 공유를 할 것이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의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정보를 과연 이걸 입력할 시간이 있을 것인가, 안 그러면 그냥 딱 컴퓨터에 어차피 의료에 대한 감기라든 그런 거 갖다 했을 때 그걸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줄 것인가, 그런 것은 바로 메디블록이 풀어야 될 숙제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보다는 법제화가 제일 중요하겠죠. 어차피 지금 현재 전 병원들의 한 곳으로 몰래 통합되지 않기 때문에 정보가 다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어떤 정부전 차원에서 한쪽으로 몰아줄 수 있는 어떤 법제화가 됐을 때 우리 메디블록은 훨씬 더 지금보다 유망한 코인으로 성장하지 않겠냐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모두 마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